도자기로 유명한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경기도 이천과 광주가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 울산도 군청사기로 유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린 분청사기 고산점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사라진 물건. 외고산 마을에 가면 옹기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옹기가 진짜 많네요, 선생님. 예, 옹기 마을입니다. 옹기 마을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옹기 마을입니다. 요즘에도 근데 이렇게 옹기를 쓰나 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옛날에는 옹기로 다 이래 생활 용기였는데 네. 플라스틱이 나왔잖아요. 비닐이 네. 나오고 난 다음에 잘 안 쓰지 않아요. 많이 줄었죠. 네. 그래도 아직은 우리 전통 그 옹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아니, 특히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예. 그 말이 어떤 말인가요? 그게 이제 뭐 아주 미스터리한 건데 이게 옹기라는 게 이제 이래 그 숨을 쉰다 공기가 통해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런데 물은 또 새질 안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너무 이상해요. 같은 구멍인데도 공기는 들어가고 물은 못 들어가 못 네. 나오고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아직 규명을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옹기는 통기성. 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발효식품 있잖아요. 옹기에 넣어야 돼요. 김치도 넣고. 그렇죠. 네. 그럼 저절로 익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뭐 신기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옹기 마을. 전국 옹기의 50%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을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마을 풍광이 다른 마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예. 되게, 이건 뭐죠, 선생님? 이거 가마입니다, 가마. 옹기 가마. 옛날에 전통적으로 굽던 가마인데 네. 오름가마라 그래요, 오름가마. 그러니까 등료라 그러죠, 이래. 왜냐면 네. 비탈에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네. 저 밑에서 불을 때면 불이 저절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칸가마라 그래요. 그래서 칸이 여러 칸이 있어가지고 옹기 이제 이래 또 굽고 이렇게 불기가 올라와서 이래 연기가 빠져나간다고. 언제부터 이 옹기 마을에서 옹기가 구워졌나요? 그러니까 이 옹기 마을 자체는 1950년대 초, 그러니까 6.25 직후에 그 이제 그 영덕에 있는 옹기 장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옹기 마을을 열었다고 막 그렇게 이제 돼가 있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여기에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7점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굉장히 많아져. 한때는 한 150명, 40명 됐어요. 전국에서 옹기 굽는 장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옹기장들이 외고산에 모인 이유 궁금하시죠? 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요 동해 남부선 철길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남창역에서 이제 그 화물을 기차에 이제 실을 수가 있어요. 화물칸에. 그래서 이제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부산 부전역이 내라 부전시장에 부산에서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옹기가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통이 편리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옹기흙도 주변에 나고 뭐 화목 구하기도 좋고 나무 장작 뭐 그다음에 또 사람 일손도 또 물도 좋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옹기를 파는 판매가 용이했다. 그게 이제 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외고산 옹기 마을보다 더 큰 옹기 마을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옹기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울산에 옹기터 9곳이 나와 있어요. 옹기 그 도자기 터라고 돼 있는데 이 도자기가 뭐냐면 도기는 옹기고 자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흰 사기 그릇 있잖아요. 합체가 도자기라고 하거든. 그 도자기에는 옹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9곳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20년대 자료입니다. 저 자료인데 보면 9곳이 쭉 옹기가 이제 뭐 덕화점, 윤리점, 내기점, 망량점, 고산점, 봉계점, 투산점, 구영점, 대흥점
요렇게 이제 9곳 옹기 자료가 상세히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 옹기 가마가 몇 개, 사기 가마가 몇 개, 그다음에 그 일하는 도공이 몇 명이냐, 그 상당히 정확한 자료를 이제 굉장히 뽑아놨거든요. 네. 그 대체로 보면 이제 요 뭐 우리 보면 요 옹기만 하는데 덕화점, 윤리점은 옹기를 하잖아요. 옹기만 했다. 그 내기점이라는 데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네. 옹기 도공이 6명이 됐어요. 세 곳에 또 이래 있었고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큰 내기점이 이제 웅촌 초천리에 가면 점천점이라 그래가지고 울산에 제일 큰 옹기점입니다. 또 사기점도 되고 그다음 망량점이라고 바로 옆에 망량 있잖아요. 네. 그 망량에도 옹기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그 외정시대는 그 옹기 공장도 있었어요. 2곳이나 있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고산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산인데 네. 여기는 이제 옹기하고 사기 같이 했는데 옹기 저 안쪽입니다. 요것이 아니고 요거는 1950년대에 생긴 그 옹기 마을이고 그 안에 안쪽에 가면 내고산에 가면 있습니다. 또 구영점, 점촌이라고 구영리 있잖아요. 네. 그 점촌 마을 있잖아요. 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옛날에 큰 옹기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데가 뭐냐? 네. 이게 이제 공방을 말하는 겁니다. 공방. 그리고 이 공장처럼 만들잖아요. 네. 쭉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을 원래 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옹기점이 있고 또 사기점이 있고 네. 그다음 또 쇠부리점이 있어요. 쇠점이 있어요. 쇠점. 쇠를 만드는 점. 그걸 쇠부리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기점도 있고 점이라 그러면 그 점촌 구영리 점골이라는 거는 그 뭐 확실하게 그것은 옛날에 우리도 눈으로 봤지만 네. 그 옹기점 옹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울산에 이렇게 많은 도자기의 산지가 있었다니 놀라웠는데요. 이곳에서 만든 옹기, 신기한 물건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비한 게 많습니다. 뭐 병아리 물병 이런 거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몰라요. 그 물을 가득 넣어 탁 엎어놓으면 병아리 한 방울 묵으면 한 방울 물이 톡 나와. 그 물이 쏟아지질 않아요. 네. 거꾸로 쏟아져. 그 병아리 물병이라고 있거든. 뭐 그런 것도 소주꼬리. 네. 소주꼬리라 이거는 소주 만드는 이제 그 요런 거 있거든요. 네. 소주꼬리는 그 안에다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가마솥 냄비 가마솥 뚜껑을 엎어가지고 그 찬물을 봐요. 네. 그럼 물을 끓여. 끓이면 이제 그 안에서 이래 막걸리가 이래 쭉 기화돼 가지고 옆에 구멍으로 이래 쫄쫄쫄 나와요. 그게 소주거든. 네. 근데 그 원리를 응용한 게 바로 석유 현대 그 공장의 그 정유탑이다. 그 휘발유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바로 그 우리 전통 소주꼬리가 바로 그 서양으로 건너가서 야 그래서 이 석유 원유를 정제하는 걸 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그 우리가 소주꼬리 같은 건 예사로 보면 안 된다고. 그 외에도 오가리라고 옛날에 고대 그 냉장고 오가리라고 있거든. 그는 벌거지가 못 들어가요. 그 물로 빙빙 뚫어놓으면 막 안에 뭐 시원한 여름에 막 얼음까지 시원한 우리가 그 반찬이나 뭐 이래 국을 먹을 수가 있고 그게 또 오가리 종류도 있고. 이 옹기는 세가통이라 불리는 똥바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화약의 재료를 이곳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옹기로 가지고 화약도 만들고 화약이요? 화약을 다 옹기로 만들었어요. 그 세가통, 그 세가통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그 이제 화약의 원료는 그 칼륨, 그 질산칼륨이 그게 화학으로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 박테리아가 그 화약을 만들어요. 원료를 만들어요. 염초라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끌어내 가지고 세가통에 있는 그 소변이 이제 쌓이고 소변이 묻어 가지고 그 이래 두껍게 됐잖아요. 네. 그걸 끌어내 가지고 거름더미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네. 뿌려 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덮어두면 그 자연적으로 이제 염초가 자라납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그 염초라는 그게 폭발성이 강한 게 네. 그럼 나중에 그 한 7, 8개월 뒤에 그걸 드러내 가지고 다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끓여 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게 바로 화약 그 염초거든요. 거기다 수초를 넣고 유황을 섞으면 흑색 화약이 나와요. 옹기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 새삼 깨달았는데요. 옛날에는 어디에서 이 옹기들을 만들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럼 원래 있는 고산점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고산이고 한 2km 떨어진 내고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옛날에 그 계곡에 물이 좋고 네. 또 나무 장작 화목도 구하기가 좋고 또 흙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쪽이 아니고 바로 저 안쪽에 가면 한 2km 안쪽에 있습니다. 온양읍 내고산리. 야산들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 골짜기에 옛 고산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 예. 진짜 깨진 게 있어요. 예, 맞네. 와, 이거 맞죠? 이게 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래 그 유약 칠한 거라든지 이런 감토기 볼 때 이 분청사기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이전에 여기서 누가 도자기를 굽다가 이래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많을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발견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오래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분청이에요, 분청. 이게 백자는 아니거든요. 네. 색깔이 봐요. 색깔이 이래 검잖아요. 네. 그러면 유약을 바르면 이제 태토에 이제 이 발현이 돼가지고 밑에 흙이 소지가 검다고 소지. 이 이제 흙이 자체가 검어요. 네. 그 유약을 발라놓으면 투명 유약을 발라놓으면 색깔이 검게 나온다고. 그 대표적인 이런 게 이제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고산점터로 가는 길목에서 발견한 분청사기 조각. 이곳은 옹기와 사기, 둘 다 만드는 사기점터였습니다. 이건 뭐죠, 선생님? 이거는 가마의 그 벽편입니다. 이 노가 붙어 있는데 네. 이 가마를 이래 오른 가마를 이래 쭉 이래 높이 만들잖아요. 네. 오른 가마 만들 그 안에 이제 벽을 샀던 그 흙을 이래 발라가지고 이래 사가 이래 벽을 만들었던데 이게 고열을 받으니까 이게 단단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옹기가 파편이 붙어가 있잖아요. 여기 진짜 붙어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흔적입니다. 와. 이게 가마가 있었다는 흔적이 큰 가마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보니까. 와, 맞네. 그쵸? 이거 그러네. 맞죠? 이것도 맞아. 이것도 열을 받아 번들번들해 유약까지 묻어가 유약까지. 이 유약을 칠했는데 이게 튀가지고 왜냐하면 이 열을 막 세게 가면 유약이 막 녹잖아요. 녹아 네. 벽에 막 흘러내리거든. 그 아마 벽편에 지금 녹아 붙어가지고 유약이 투명 유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여기 이 골짜기에 있었네요. 고산점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가마벽 조각들. 이곳이 조선시대 분청사기 고산점터라는 결정적 증거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처음 발견하고 확인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도 흥분되지 않나요? 말로만 듣던 고산점의 위치가 오늘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골이라고 네. 그 이름은 있어요. 점골. 네. 이름은 이제 전해 오는데 그래서 대충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찾아와서 이래 도자기를 일일이 확인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보니까 네. 이게 최고의 그 분청사기 요 가마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특히 벽체 이런 거 보면 네. 진짜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와. 그래서 우리 오늘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울산에서 고산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그대로 고산점에는 아주 우수한 분청사기를 구웠다는 게 확인이 되지요. 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참 빨리 우리가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울산 도자기의 역사는 잊히고 묻혀 있습니다.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새로 발견한 고산점터만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